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해피유타 코리아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미국 유타주로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화끈한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택시 장거리 요금표입니다. 이 장거리 요금은요, 서울 광화문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국의 주요 도시와 아마 읍 소재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용산구 한강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가까이 매일 아침마다 용산역까지 걸어가서 무궁화호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평택역에서는 회사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고 퇴근 시간이 되면 또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와서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고향이 생각나고 고국이 그리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요, 이 택시 장거리 요금표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제가 가본 곳도 보고 또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 사는 곳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때로는 지도를 보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유타 코리아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저와 함께 평택까지 용산역에서부터 평택 용산까지 왕복하면서 여러 해 동안 같이 다니신 직장 동료 선배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타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지만도 아마 여러분들이 두고 온 고향이 어딘지도 제가 가끔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혹시 경기도 송탄에서 오셨습니까? 송탄 65km, 요금 64,400원. 강원도 삼척에서 오셨습니까? 290km, 요금 284,000원. 아니면 전라남도 순천에서 오셨습니까? 415km, 요금 45만 800원. 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아니면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오셨습니까? 대구는 302km, 29만 5,600원입니다. 이거 서울 광화문 기준인데요. 여기 제주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든지 간에 해피타 코리아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온 가슴을 다해서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달 전, 즉 3월 18일 날 유타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7이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28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고 하죠. 진원지는 솔트레이크 공항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마그나였습니다. 마그나 진원지 그곳은 건물도 상가도 뭐 주택도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항도 몇 시간 정도 폐쇄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두레번은 아침에 출근 무렵에 조금 떨리는 것은 느꼈지만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광을 오시거나 또 솔트레이크 사신 분도 자주 가시는 솔트레이크 성전 위에 있는 모로나의 천사가 불고 있는 나팔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천사상을 땅 위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데니얼 우드롭 교회 대변인에 따르면요, 보통 이런 큰 행사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이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므로 예고 없이 오늘 그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그 64m 높이에 있는 천사상인데 안전하게 스캐폴딩을 해서 작업 인부들이 올라가고 대형 크레인이 그 3.8m나 되는 모노나의 천사가 아주 키가 크죠. 그 천사상을 대형 크레인이 이제 땅으로 내렸습니다. 지금은 솔레익 성전 정기 수리 기간입니다. 수리 기간인데 이 천사상을 내린 거는 조금 일찍 내린 겁니다. 수리를 해서 또 다시 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 본부가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한 1,500만의 성도가 있는 큰 교회죠.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전 세계에 문이 닫히는 성전을 4단계로 나누어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11일 날 17개가 열고 그 다음에 어제 또 17개 성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 성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신촌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25일에는 추가로 18개 성전이 문을 열므로써 총 52개의 성전이 리오프닝을 해서 결혼 예식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간단한 의식을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타주에는요, 코비드19 추가 확진자가 14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4일 만에 다시 이제 0으로 되었습니다. 이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한 시청자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코비드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진행자의 수염이 조선시대 선비만큼 길어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면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타주에 지금까지 총 검사자 수는 17만 4,022명입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은요, 한 4.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384명입니다. 이번 환자는 어제보다 조금 줄었네요. 어제가 103명으로 발표해드렸는데 오늘 98명입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그동안 매일 해오던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앞으로는 주례 브리핑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브리핑이 쉽지 않죠. 주지사 나와야죠. 보건국장 나와야죠. 또 감염 전문가 나와야 되죠.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유타주에서 위험 단계를 보통에서 낮음으로 완화시킴에 따라서 주례 브리핑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코비드19 이 위험 조치가 낮음으로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교통사고가 5건이 일어나서 5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주말에 교통사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 케이즈빌에 사는 27살 헤이든 헨슨이 운전을 하다가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4명이 다쳤습니다. 5명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길가에 있는 담장을 들이받고 사고 났는데 경찰은 지금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4시에 오름에서 21살 남성 2명이 타고 가다가 한 64m 정도 되는 언덕을 굴렀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그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에 탔던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를 체포해서 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그다음 음주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타 사항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오전 10시경에는요. 클레어필드 북쪽에 있죠. 예, 거주하는 올해 77살 되시는 헨슨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갓길을 벗어났어요. 한 200m를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셨는데 이제 그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 7시 30분경에는요. 아이언 카운티에서 일가족이 타고 가던 그 밴이 아마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 아마 15분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아마 뒤쪽 타이어에 아마 이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주황분리대를 받고 2번 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뒷줄에 타신 분들이 2명이 다 사망했습니다. 14살 소년과 또 1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2분 다 안타깝게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반드시 차량 출발하기 전에 저도 조금 버릇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차 출발하면서 안전띠를 매는데 그 시간 몇 초 절약한다고요. 그것이 아니겠죠. 반드시 주차장을 나서기 전에 안전띠를 매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생명띠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2명은 다치고 2명은 이제 숨졌습니다. 어제 그리고요, 웨스트밸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이 무단으로 유턴을 하다가 반대면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띠도 꼭 매셔야 되고 무단으로 유턴을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유태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심갑섭 목사를 기억하시죠? 솔트레이크 한인 장로교회 목사로 계셨고 또 유타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신안의 시애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심성섭 목사의 어머님께서 경남에 사시는데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성섭 목사께서는 오늘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탈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탈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타에도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타에는 탈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부부도 있고 또 모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탈북 남성은요, 지금 중견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6, 7년 헤어져 있던 여동생을 극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최길동 씨는 동생과 전화하고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의 끄임에 빠져서 중국으로 가서 인신매매 조직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중국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오빠 최길동 씨는 동생을 어떻게라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좀 편하게 동생 관계 살고 싶지만 동생이요, 처음에는 오고 싶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오려고 하니까 다시 여기 오면은 이민생활 해야 되고 등등 생각한 끝에 요즘 안 온다고 해서 지금 이 최길동 씨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83년 6월 30일에서부터 그해 11월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KBS의 이산가족 찾기 드라마죠. 그 생방송 프로그램을 저는 가끔 보면서 정말로 국가에 책임 있는 위정자는 헤어져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산 가족들이 지금 1세대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9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려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상설 면회소를 설치한다든가 이산 가족이 서로 편지 왕래, 전화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든 친구든 간에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기배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기배. 함께하고 기억하고 베풀자. 같은 물리적 공간에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만났을 때는 베푸는 것입니다. 함기배, 영어로는 TRS고요. 제가 참고로 함기배 TRS 세계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타에 계시는 우리 최길동 씨와 여동생이 하루빨리 감격적인 해우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피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투 코리아 보내주신 여러분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늘 댓글로 성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욕심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당신은 사서 고생한다. 저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 저는 제 방송이 아직은 구멍가게 수준이고 허스름하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타 교민들의 행복지수가 1도만 올라가더라도 저는 아주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피 유타 코리아 방송을 통해서 고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유타주 밖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유타주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욕망을,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그리고 고국에서는 화끈한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